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저는 김우식입니다. 67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건설 회사의 사장입니다. 규모가 큰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작은 회사를 시작했고 점차로 꽤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제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외아들 김민재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들이 마침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해요. 저 여자애는 누구예요? 내가 물었어요. 자회사 마케팅 매니저 이유진입니다. 라고 민재가 대답했다. 유진 씨는 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아이디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내가 대기업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내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테이블. 두 아이가 어떻게 만났지? 나는 다시 물었다. 민재는 두 사람이 학년 중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만났다고 말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테이블. 하지만 얘야, 결혼은 큰일이니까 조심해야 해. 내가 말했다. 아빠,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이미 오래 알고 지냈고 서로 잘 알고 있는데 민재의 목소리에 갑자기 짜증이 깃들었다. 아마 내가 너무 달콤한 말을 했나 보다. 그래,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겠지.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자. 유진이랑 아빠 집에 올 수 있어? 나는 제안한다. 네, 가겠습니다. 민재가 대답하고 통화는 끝났다. 깨어난 후 나는 가슴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건 기쁘지만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 며칠 후 민재와 이유진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녀는 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그녀의 태도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눈은 조금 계산적인 듯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식사하는 동안에도 나는 유진을 계속 관찰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있을 때는 빛났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삼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 역시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물론 반대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두 아이가 너무 향기로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민재가 너그러운 얼굴로 말했다. 유진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발언은 나의 의심을 더욱 키우게 했다. 그녀는 그렇게 기분이 변덕스러울까? 그녀는 민재의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 오늘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변장해서 그녀에 대해 직접 알아낼 거야. 극단적인 방.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 임원인 박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내가 말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준호가 물었다. 회사를 잠시 떠나고 싶어. 민재가 결혼할 여자에 대해 직접 알아봐야 해.
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조심스럽게 회장님,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주요 계획이 시작될 겁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아빠야, 내가 말했다. 아빠, 왜 그래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재가 걱정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거짓말을 시작했다. 사실 회사가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잠시 사라져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어요. 아빠, 믿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몸이 무거워졌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내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머리를 길게 기르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늙은이처럼 구부정하게 천천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준호는 회장님,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회색으로 만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주름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물었어요. 회장님, 그는 평범한 70대 노인처럼 보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나에게 위조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지금부터 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민재와 유진의 경비원 박민호 70세입니다. 저는 보안 업무를 맡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확인, 주차장 관리, 배송 처리 등이죠. 처음에는 혼자서 봉사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가 직장에 처음 출근한 날 아파트 관리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씨, 오늘은 주차장을 순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긴장을 풀고 천천히 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니저는 박 선생님,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웃었다. 그 사이에 나는 준호에게 내가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곧 결혼 준비로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다. 나는 슬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다. 아들이 더 이상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슬프지만 내 계획은 계속될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진을 테스트할 거예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직장에 갑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았지만 민재와 유진을 지켜볼게요. 나는 종종 민재가 검은색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근처에 서 있다. 차를 보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문 근처를 쓸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이런 상처가 있는 거지? 나는 긴장을 풀고 이유진 씨가 롯데백화점 등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한데요. 허리가 아픈데 이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상냥한 척했다. 그러자 유진이는 차갑게 그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나는 다시 외쳤다. 아가씨, 제발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매니저한테 전화해 보시겠어요? 나는 제발 조금만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쓰레기 봉지를 움켜쥐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냄새가 심하네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쓰레기 봉지를 집어들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그날 밤 나는 보안실에 앉아 보안 카메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민재와 유진이가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민재가 뭔가 말하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가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유진이 나에게 보이는 차가운 태도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자동적으로 더 관찰해야겠어. 한 번의 만남으로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날씨가 추워져서 아파트 단지에 눈이 내렸습니다. 유진이가 내려오자 나는 아가씨,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황금빛 향기를 풍기며 걸어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자 그녀는 내 손을 밀어내며 괜찮아요.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슴이 아팠다. 또 한 번은 나는 일부러 유진이의 차 앞에 넘어지는 척을 했다. 그녀는 내려와서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가 내 길을 막고 있잖아. 비켜. 나는 거기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라주세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민재와 유진이가 함께 아파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건넨 뒤 나에게도 할아버지, 추워요. 몸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감동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민재, 너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유진을 관찰했다. 어느 날 CCTV를 보던 중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담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제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경비원의 일이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하루 종일 카메라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지금 당장 꺼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가씨, 경비원도 임무가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하세요. 유진은 소용없어 라고 푸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화가 나고 좌절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유진에 대해 더 조사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듯이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했다. 말씀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게를 더 추가해주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3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다. 오후에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친밀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평범한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가서 그들이 민재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유진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 본 적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항의했다. 그 다음 날에도 나는 계속해서 따라갔다. 민재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그 남자가 찾아온다. 한 번은 차 안에서 둘이 키스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유진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행복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어. 나는 유진이 정한 목표를 확인했다. 아가씨,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떨어지면서 말했다. 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녀는 기도했다. 아니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민재를 사랑하시나요? 유진은 돈을 내고 나서 차갑게 당신이 누구인데 그런 걸 묻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럼 떠나세요. 잠깐만요. 잘라주세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나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오늘 오후 민재와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방으로 갈 수 있어? 유진이 짜증난 표정을 짓는 가운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2층으로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다.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봤어요.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그 남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키스까지 했죠.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고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는 있어?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넌 나를 배신했어. 우리는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유진 올빼미가 애원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낸다. 유진이가 떠난 뒤 나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 난 경비원이 아니야. 나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펴고 진짜 목소리로 민재야, 아빠야 라고 말했다. 민재는 속도를 높이더니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나는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부터 변장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라고 울부짖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구처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유진은 민재의 회사를 떠나 사라졌다. 민재의 회사는 우리 회사와 제휴를 맺었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재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냥한 소녀 박수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어려웠지만 제가 한 행동은 피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보다 덜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마음을 담아 행동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